부동산 규제. 부동산 규제. 빅5 빼고 다 풀렸다? 이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시장 하강이 엄청나게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나온 통계 보면은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그 전국 그 아파트 매매값이 사상 최대 하락폭. 이게 저희가 사진 갖고 왔는데 이거죠. 네.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따지면은 24주 연속 하락. 그리고 부동산원이 2012년 조사한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 자세히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경남, 부울경, 광주, 대구, 대전, 세종 다 어떻습니까? 특징이? 지금 뭐 파랗게 광역시 대도시권이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지난 한 4, 5년간의 상승장 동안 많이 오른 만큼 많이 오른 데가 더 많이 반납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가파르면 사실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내릴 때 착륙할 때 착륙할 때 이제 뭐 약간 기장님이 뭔가 그날 좀 안 좋아하셨던지 하여튼 기사 승객 여러분, this is captain speaking.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렇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활주로에 탁 닿을 때 쿵 하고 했다. 그러면은 승객들 어떻습니까? 막 기도하고. 네, 충격이 심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이런 경착륙, 이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사실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뭐 부동산 띄우려고 한다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건 완전 다르고 지금 상황의 시장은 지금 경착륙을 막는 지금 그런 와중에 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그죠. 더더욱 지금 돈 땡기기가 힘들어진 자금 조달이 더 어려운 거죠. 네. 만약에 금리가 낮았다. 그러면 규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확 풀리는 거죠. 집값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성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정부 규제만이 마지막 방파제인데 지금 정부는 느긋한 거야. 우리가 물 흘려 보내도 저기 댐이 하나 더 있어. 무슨 댐이냐? 금리 댐이 있는 거예요. 금리 댐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부담 없이 풀어도 물을 흘려 보내도 결국은 저기서 막힐 거야 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댐을 두 개를 다 막으면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죠. 물 부족 현상이 시달리게 그렇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풀면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경착륙을 조금 막는 그런 이제 형태지 이거 해가지고 유동성 확 풀어서 뭐 부동산 시장 띄우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최근 몇 년 동안은 전세도 급등을 했어요. 전세 특히 급등했죠. 이제 임대차 3법 이후에 거주 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나니까 네. 아무래도 집주인들이 2년치가 아니라 4년치를 좀 올려받는 일이 사실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네. 전세 추세가 실제로 올라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장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집값은 계단식으로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 역전되는 곳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규제가 이렇게 풀린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빅5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전 지역과 여기 이제 표시된 하남, 광명, 과천, 성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강남권의 외곽 지역이야 주로 그렇죠. 네.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다 풀렸다. 규제 지역은. 그럼 이게 규제 지역이 풀리면 이제 좀 어떤 실익이 있다고 봐요? 일단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가계부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는 순간 일단은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집값 중에 얼마까지 은행에서 땡길 수 있냐 이게 사실 50에서 70%로 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다주택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야, 네 돈으로 사 은행 빌리지 마 그쵸. 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왔다면 이제는 60%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빌리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이 댐을 이제 해체를 한 거예요. 근데 물이 쭉 흘러가다가 저희 가서 막힌 겁니다. 그치. 금리라는. 그러니까 정부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관리가 꼭 필요한 정부 입장에서도 야 이거 풀어주면은 다 빌려가지고 지금 뭐 가계부채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야 걱정 마. 금리가 야 5% 6%인데 쉽게 못 빌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요. 김시원 냉면 후우님, 지방은 인구도 없는데 뭔 분양이 이렇게 많은지, 지방 은행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바로 정확하게 당국에서 걱정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중소형 사업장 PF 보증 10조 발급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요거. 네. 그러니까 5대 빅5 건설사들은 크게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원래 돌아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쵸. 하지만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이게 차환이 안 되고 이게 돈이 안 돌면 바로 도산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한 번 자빠지면 회사가 자빠지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IMF 때 분양 사고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을 다 받아놓고 짓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중도금 냈던 그 수분양자들 피해가 엄청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생긴 제도가 이제 분양 보증 제도라는 게 또 보증 생긴 제도. 거예요. 그래서 네. 중간에 건설사가 도산을 해도 책임지고 지어주는 대신에 보험료를 내고 수분양자들이 가입한 이런 제도도 만들어졌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네. 추가 보증을 더 자금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